아우 저 X진들 왜 저렇게 X같이 결혼해가지고 호구 잡혀가지고 돈 날리고 여자 도망가고 인식을 바꾸려면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이 여자들이 그걸 이용할 수 없게 두려움을 심어줘야 된다. 단 한 명이라도 내 영상을 보고 한국에는 저 미친 또라이가 한 명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겠다 이 생각이라도 가질 수 있게 저는 그 목적이 진짜 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작업실이신가 봐요? 사무실이죠. 네. 편집도 진행을 하고 사례자들 네. 인터뷰도 진행을 하고 있죠. 자기소개 한 번만 짧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23년차 PD고요. 투브 채널 정 PD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여성을 공개 수배합니다. 확실한 경고를 주고 싶었습니다. 도망간 아내들을 다시 한번 공개 수배합니다. 여기가 이제 편집하는 제 공간이신가요? 공간이고 여기가 이제 도망간 여성들 걸어놨어요. 여기 이분이 지금 썸네일 만들고 있는 그 여성분. 이분은 잡혀서 베트남 가신 분. 그리고 뭐 이분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영화 보면 이렇게 형사들이 잡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몽따주 걸어놓고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잡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는 지금 5일 만에 도망을 가서 베트남으로 돌아간 여자인데 보통 이제 썸네일 제작을 할 때는 여자 얼굴이 잘 보이게 작업을 합니다. 컬러 모드로 넘어가서 사진 자체가 좀 날라 있으니까 깔 작업을 좀 해줘야 돼요. 썸네일이 좀 영상 시청에 많은 영향을 끼치죠. 거의 썸네일과 제목이 90% 이상.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주요하게 보는 거는 영상 제작할 때 앞부분 30초. 우리가 PD 생활할 때는 전체 영상이 10분짜리면 3분의 2 정도의 가장 하이라이트를 넣어라. 제일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걸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유튜브는 이제 시청 패턴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방송하고 달라가지고 스킵이 가능하잖아요. 실례지만 어떤 방송 프로그램들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건 렛미인, 좋은 아침, 여자들의 스타일을 책임지는 스타일로그라는 언스타일의 프로그램, 꾸러기 탐구 생활. 지금 유튜브 하면서 월 수익은 어느 정도? 한 달에 얼마 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달은 막 1,000만 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어떤 달은 그게 안 돼서 막 100만 원 정도 벌 수도 있다는 거죠. 조회수와 알고리즘의 혜택을 받는 그거의 차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1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으면 뭐 1,000만 원 번다 뭐 이런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왔다리 갔다리 한다. 필리핀도 있고 다른 나라 여러 나라가 있을 텐데 왜 베트남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베트남 국제결혼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베트남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저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베트남을 굉장히 자주 다녔어요. 흔히 말하는 유흥도 해보고 베트남 여성들과 연애도 해보고 막 이랬죠. 그 한국 남자들이 갈 수 있는 베트남은 한정이 돼 있다. 호치민 아니면 다낭 아니면 뭐 이런 데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만나는 여자들이 한계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거기서 만났던 여자들은 문신도 있었고 화려했고 여자들이 뭐 예뻤어요.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베트남 유학생이었던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죠. 한국에서요? 네. 근데 지금 아내를 통해서 들은 베트남이랑 제가 옛날에 겪었던 베트남이 완전 다른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베트남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문신이 많지도 않고 화장을 잘하지도 않아요. 일반적인 베트남 여성들은. 베트남 인구가 1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제 도시에서 살고 있는 베트남 여성들이 그중에 10%도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90%는 시골에 살고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시골에 살고 있는 여자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시에 살고 있는 베트남 여자들은 이미 도시화가 됐어요. 그런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 한여화가 됐다. 한국 여자들 인스타그램 보면 어때요? 막 화려하죠. 화려하죠. 돈을 많이 못 버는 여성분들이라도 막 가가지고
오마카세 먹고 해외여행 가가지고 사진 찍어 올리고 내가 만난 베트남 여성의 인스타그램이 그렇다고 뭐 한국 여자도 그런데 하고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가는 뒤통수를 호되게 맞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문신 같은 경우도 그래요. 베트남 자체가 유교 문화권이잖아요. 주변 평판에 엄청 신경을 써요. 문신을 해가지고 누가 집으로 돌아왔다 이러면 그 동네 온 동네 사람들의 한 달 동안 씹을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만큼 이제 그런 평판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근데 문신을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언제 가능하냐. 이 여자가 이 집안 친척들의 생계를 막 책임져 주는 상황이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책임져 줄까요? 뭐 인플루언서 뭐 가능하겠죠. 뭐 사업해가지고 막 성공을 했어. 이런 사람도 가능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여성들이 집의 생계를 다 책임진다고 하면 그런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곳은 정해져 있다. 그곳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곳일 것이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모든 문신한 여자들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맞선을 보러 가면 또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베트남 국제 결혼의 90% 이상이 5일 만에 결혼을 해요. 시스템 자체가 그래요. 시스템 자체가? 네, 내가 결혼을 하기로 하고 네. 계약서에 계약을 하고 베트남에 가서 맞선을 보잖아요. 그 다음날 결혼식을 해요. 에? 그 말이 돼요? 하루 만에? 하루 만에 결혼해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뭐 한 두세 달 알아가면서 이 문신을 어떻게 했는지 왜 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5일 만에 결혼식까지 신혼여행까지 다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나 그냥 어렸을 때 재미로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를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안 되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문신 자체를 나쁘게 보거나 문신했다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신한 사람을 걸르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확인할 수 없는 그 사람의 과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 말을 해도 좀 힘든 게 문신하신 여성분들이 외모가 특출나신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 부조화가 생기는 거죠. 만나면 안 되는데 예쁜 거야. 반해버린 거야. 그럼 어떡해? 그러니까 그 판단할 시간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중개하는 업체에서 뭐 공격 같은 건 안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딱 들어도 무진장 공격 들어올 것 같은데. 엄청 싫어하죠. 저는 업체를 크게 공개를 해서 망신을 주거나 이럴 생각은 없어요. 저는 최종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일 만에 하는 이 결혼 자체가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터지고 5일 만에 하는 이 결혼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거지 단순히 이 업체는 나쁜 업체다 이렇게 해봤자 지금 대한민국에 베트남 국제결혼 하고 있는 업체가 400개가 넘는데 제가 언제 그걸 다 확인하고 이 업체가 나쁘다고 하겠어요. 단순히 저는 피해자의 피해 사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속성 결혼에서 많이 나오는 피해들이니까 조심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끔 보면 제가 업체명도 거론하지 않고 뭐도 아무것도 안 했지만 저를 명예훼손으로 거는 업체들이 있어요. 아 그렇게 들어온 게 있어요? 네, 지난주에도 뭐 경찰 조사 받고 오고 막 이랬거든요. 일상이에요. 매우 복잡하겠어요 머리가. 복잡하죠. 복잡한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업체를 통해서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몰랐어요. 이 업체 결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처럼 연애하고 결혼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5일 만에 결혼한다는 거예요. 피해를 입었다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아는 기본적인 것들을 아무것도 몰라요. 이거 알려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전통 결혼식, 문신, 페이스북에 메신저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걸로 연락 다 하고 물건 사고 그 다음에 일상 뭐 이런 거 다 페이스북으로 해요. 거의 우리나라 카톡 같은 개념이네요. 그쵸. 근데 카톡보다 더 광범위하죠. 이 페이스북으로 쿠팡처럼 물건도 사니까. 병원비가 없다. 엄마가 아프다. 아빠가 아프다. 동생이 아프다. 입원했다. 바이크 사고가 났다. 핸드폰이 물에 빠졌다. 뭐 이런 식으로 돈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도 모르고. 전통 결혼식은 베트남은 무조건 전통 결혼식을 해야 돼요. 한국에 옛날에 막 그 시골에 가서 전통 결혼식 하듯이 베트남은 여전히 그 문화가 예식장에서 안 하고 집에서 한다. 그 전통 결혼식 안 했으면 결혼한 게 아니다.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모르니까 베트남 어디에 있는 그 예식장 같은 데 가가지고 약식으로 결혼식하고 친척들도 별로 안 왔는데 거기서 결혼식하고 끝.
막 이런 것들. 그다음에 베트남 사람들 여권을 잘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만드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갈 일이 없으니까 안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권이 있어봤자 갈 수 있는 나라가 한정적이잖아. 같은 동남아 말고는 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월급이 평균이 35에서 40만 원이거든요. 그 돈 가지고 해외여행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여건이 있다는 거는 몇 가지, 해외에 취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국제결혼 한다거나 유학생이거나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국제결혼 한 여자들이 유학생을 할 생각이었으면 국제결혼 하러 오질 않지. 해외 취업을 할 생각이었으면 국제결혼 하러 왜 와요? 국제결혼 하러 왔는데 여건이 있다는 거는 뭔가 한번 했다. 그게 확실하게 소명되지 않으면 이미 다른 남자랑 한번 이 약식 결혼식도 하고 일만의 결혼을 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제가 한 5가지를 사람들한테 알려주죠. 요거 확인하고 아니다 싶으면 관두세요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거를 지금 알려준 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피해 당하고 오고 피해 당하고 오고 피해 당하고 오고 그래요. 피해 당하시는 분들 연락이 좀 많이 오나요? 메일에 보면 뭐 계속 옵니다. 하루에 뭐 한 5-6개씩 올 때도 있고 일주일에 1-2개 올 때도 있어요. FA 이상 행동 뭐 이런 식으로 오고 이게 1-2개가 아니에요. 계속 와요.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네요. 1년에 베트남 국제결혼이 4,000건 이상이에요. 4,000건이요? 예. 4,000명의 한국 남자가 전 세계 국가가 아니라 베트남만 4,000명을 결혼을 해요. 진짜 많네요. 저는 그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근데 1년에 저한테 제보가 오는 게 100몇십 건이 와요. 근데 이 100몇십 건이 실제 당한 사람들 100%가 저한테 올까요? 실제 당한 사람이 한 10% 정도밖에 안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실제는 한 1,000명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야 한국 여자랑 이혼해가지고 이혼율도 30%가 넘어가는데 25%면 양호한 거 아니냐. 근데 4,000명 중에 1,000명이라고 하면 양호한 거라고 이거 위안을 할 수 있는 건가. 그중에 1,000명 중에 500명은 노래방으로 간다고 치면 이게 상식적인 상황인 건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막 돌아다니다가 어떤 지역 가면 베트남 노래방 이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저 네. 가보지는 못했는데 네.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러면은 그 확률적으로 그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제가 노래방에 침투를 몇 번 하잖아요. 그래서 촬영을 하고 하면 여성분들 신분증 다 확인을 해요. 근데 대중의 한 8-90%는 결혼 이민 비자다. 그럼 1-20%는 그럼 유학생이냐? 뭐냐? 국적을 따신 베트남 여성분들이더라. 이 노래방만 특별했을까? 아니겠죠. 딴 데도 있고 딴 데도 있고. 그렇게 10명 중에 8명이 결혼 이민자다. 거기에 있는 한 20개의 노래방에서만 숫자를 세도 160명이 그러면 결혼 이민자일 거고 전국으로 확대를 하면 결혼 이민으로 온 여자 몇만 명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다. 이게 사회 문제가 아니냐? 저는 사회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러 와가지고 도망갔어. 아니면 자기가 유학을 왔다가 도망을 가가지고 노래방에 일하는 거는 누구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건 결혼을 빌미로 누군가의 바지가랭이를 잡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는 누군가한테 엄청 큰 상처인데 이 사람 한 명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가족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의 상처뿐만이 아니라 금전적인 피해도 엄청나게 주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것 때문에 이걸 하는 거지 안 그랬으면 저도 그냥 이게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우 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왜 저렇게 같이 결혼해가지고 호구 잡혀가지고 돈 날리고 여자 도망가고 한국에 불법 체류자들 많게 만들고 왜 저 결혼까지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매매온 하잖아요. 나도 똑같은 그런 시선을 받아요. 그래서 그 5일 만에 하는 것만 없애도 그 시선은 엄청나게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멋있습니다. 근데 저 솔직히 말하면 공익적인 부분도 있는데 저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무 싫었거든. 누군가가 나를 보고 매매온의 시선으로 쳐다본다는 것 자체가. 이 인식을 바꾸려면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이 여자들이 그걸 이용할 수 없게 두려움을 심어줘야 된다. 단 한 명이라도 내 영상을 보고 저기 한국에는 저 미친 또라이가 한 명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겠다. 이 생각이라도 가질 수 있게. 저는 그 목적이 진짜 커요. 오늘 일정은 요거 하시고 이제 다음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1시 반에 인터뷰를 하고 누가 오시나요? 예, 저기 또 어떤 여성분에게 거의 셋업 사기 당하신 분이 있어요.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죠.